생각하십니까? 26만 명이면 수천 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기존에 하는 거 봐서는 수명밖에 필요하지 않고 사실 전남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이 하나 치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라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물론 제가 봐서는 구미의 공간이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타격을 유치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미는 소득이 될 것인가. 물론 오공간 같은 경우에 7만 평을 저는 7만 평을 왜 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9만 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 이제 무상으로 사실 교회 같은 영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멕시코 라인들 전부 다 공짜로 다 주잖아요. 그럼 무상으로 공짜 줄 때는 이유가 있을까? 그냥 줍니까? 세금으로 다 받잖아요. 세금으로 그다 드리고 그걸로 그 돈으로 갖고 이제 그 연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세금이 맞는 맞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하고 인력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면 하면은 17만 평을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17만 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전용 단지에 가지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공짜로 합니까? 25년인가 해가지고. 근데 19만 평 같은 경우에는 차이 되지 아닙니까? 그것을 공짜로 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정말 꿈이 공간을 했는데 유치가 전혀 기억이 안 됐어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 19만 평이 아니라 500만 평을 다 수도를 담겨 없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봐서는 19만 평에 다른 공장이 기억이 들어가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상으로 20만 불 준다는 말씀 안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면 저서라도 유치하고 싶어요. 왜? 아 그냥 논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러고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 경제라는 심리에 있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도레이가 19만 명에 저기다 공장 된다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해서 풀려버립니다. 경제는 그 심리 현상이 굉장히 파악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도는다 해서 땅값부터 슬렁이면 일단은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필요 없다고 보내면 이런 현상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구미에서 저희 구미 제1대학에서 옆에 올라가는 마포 지역에 지금 들었잖아요. 뭡니까? 아울렛 들었잖아요. 엄청 반대했잖아요. 구미에서 반대해서 상가에서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요. 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상권이 힘든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대적인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네 몇 명 들어올래? 그럼 옵션을 걸으면 되죠. 몇 명 이상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했을 때는 인구 창출은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사례들 보면요. 자, 공짜 땅 주면 이게.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은 고용 창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 내는데 그 세금은 거꾸로 봅니다. 그 세금은 어디다 쓰는 목적을 딱 명시해 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세금은 예를 들어서 그 관련돼서 인력 충원하고 이런 데만 쓰도록 명시하면은 그 일정 인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어갈 부분이지. 저는 어떤 경우 도래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구미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도래가 26만 불 딱 하면 그 주변에 일단 땅값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뭐가 들어오는가요? 그럼 몇 명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유치한 건지 말까지 그거는 저는 100% 찬성해요. 그 다음 뭐로 지금 도래기 빼고 지금 누가 여기 지금 26만 병을 빨리 라인을 깔 정도로 누가 들어올 기회는 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도 그런 생각. 예, 없다고. 예. 누가 여기 오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잘 돼 있다고 여기 있습니까? 차라리 김천 혁신도시까지. 아니 삼성이 기업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기업은 이윤 목적이면 기업에 우리 나왔잖아요. 경영학이에요. 기업의 목적이 뭔가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이 없는 것은 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보유금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삼성도 만나서 비즈니스
임원들 만나고 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삼성 망가봤어. 이사장님이 돈 내놓는 거면 된다고. 그러면 삼성이 망하면은 LG가 망하면은 정부에서 돈 줍니까 안 한다고. 그 보유고 못 쓰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야. 아시잖아요. 조그만 기업들 돈 100만 원 없어 부도나는 경우 이런 거 똑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어느 날 어떻게인지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보유금을 쌓아놓은 건지 그거를 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쓰라 말하니까 역풍 맞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그건 사회주의에서 하는 소리예요. 기업이 망하면 결국은 IMF 때 누가 손해봤습니까? 건강한지 목걸이 다 팔아갖고 전부 세금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IMF 때 누가 돈 떼입니까? 다 좋은 기업 전부 세금으로 막아놓고 전부 헐값에 파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예. 노래 신동 선생님한테 다음 끝까지 당신들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맞추세요. 네. 사실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라는 게 전혀 의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같은 경우에 왜 삼성하고 LG가 들어가느냐 R&D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성하고 중앙 같은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생산 라인을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노래장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싼 데가 나오고 나타나고 이러면은 또 30년 후에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경제적 어떤 부조리가 돌아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이게 결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없어가지고 안 하지만은 여기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R&D라는 게 지금 내가 하잖아요. 기존에 지금 관리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명시를 해버리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R&D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게 답 들어보세요. 말씀 끊지 말고요. 구미는요. 기본적으로요. 전자적 부품이 있다 인프라가 깔려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어떤 도시보다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출할 수 없어요. 없는 걸 가서 끌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고 20년 가면 20년, 30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0살 됐어요. 예? 아니 지금 30년. 30년 후면 몇 살입니까? 30년 후면 80이죠. 80이죠, 그죠? 아니 지금 몇 살? 지금 아, 마흔입니까? 30년 69아니까. 3년 후면 70이죠. 예, 그럼 70아입니다. 예. 그때 세상을 예측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구미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떠나니까요. 우선 심리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필요하죠. 20년, 30년 후, 20년, 30년 삼성이 사고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약소기업 요즘에 약소기업 말씀하셨죠. 약소기업은 강소기업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노래 사는 주제가 보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지고 정말 국민에서 자생력을 발생해야 되는 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좀 할게요. 아이디어 이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니 뭐 그런 말씀이 없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제목은 아니 근데 꼭 집어가고 이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당장 현안에 보통 얘기할 때는 기업이 얘기할 때는 안 다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저기 아닙니까? 경북 인터넷 맞아요. 됐습니다. 요즘 말씀. 내가 사실 경북 인터넷하고 인터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할까요? 가세요. 가셔서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자담이기 때문에 좀 아니, 현안을 갖고 잠깐만요. 그냥 저는 지금 다른 기자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지금 계속 좀 질문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현성 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 네, 지금 그런 부분을 후보 왜 자꾸 중간에 그런 잘라?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내가 부분이기 얘기만 하시면 때문에 될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미안한데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받으니까 여쭤보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데 그거 고민하셨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 5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자들 몇몇이 지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노이 인문위원회 투자진흥청을 방문했는데 하노이. 예, 그게 그 부소장 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그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노이 이 도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디냐 했을 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라 하면서 관광산업은 이른바 그 관광학 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불뚝 없는 공장이 관광산업이다 하면서 하노이 그 전반적인 관광 현황을 좀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앞으로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이 대기업의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도 인정하고 그다음 그 여성 후보님께서 그 추구하는 도래 첨단 소재 유치할 수 있는 거 그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 구미가 진실로 그 어떤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그 개발이 안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우니까 앞으로 그 큰 뜻을 이루시게 되면은 구미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관광산업 쪽이라는 걸 좀 명심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문화구미 만들기 해가지고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여기 김도영 본부장도 그랬습니다만 아이디어에 공모전을 해가지고 상금도 받았는데 실제로 그 큰 상도 받고 했는 분들이 그 어떤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걸 저희들 기자인 입장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단순하게 그 대회로 끝나는 그 같은 그런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 구미라고 하면 관광산업 분야 쪽에 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집중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바라는 희망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관광 인프라 핵심이 아직 여기는 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말씀하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 이 부분을 갖고 그 관광산업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자산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관광 자산. 이 부분을 이제 좀 저는 좀 손을 댈 얘기하고 싶은데 또 너무 또 정치적인 지금 저거라서 지금 너무 뭐 또 이걸 또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마케팅하고 이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싫어갖고 일단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이야기해도 되니까 제가 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주요 5대 뭐 정책 중에 이제 뭐 교육, 사회, 뭐 경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전부터 선년들이 많이 나왔고 어떤 이제 학력으로 뛰어난 도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또 뭐 교육 문화 차원에서 저희 이제 구미 지역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금호산 밑에 뭐 박이강 선생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옛날 84년도에 그때 이제 동상이 지어졌고 아주 오랫동안 선양 사업을 해왔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구미시에서는 그 박기관 선생 이제 그 기념사업관,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독립운동가 문중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국비 7억, 도비 7억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시비 한 7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게 무마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타도시 같으면은 혀를 끄끄 찰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문화가 정치 우리 국민 정신 선양 사업인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 정책 안에는 전혀 그런 선양 사업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사실 뭐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반영을 못 시켜서 오늘 뭐 이거는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보훈처하고도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훈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들었거든요. 하여튼 요거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좀 시간 되면 관심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그 아까 전에 이제 도레이 문제도 나왔지만 일단은 뭐 도레이나 그 아사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일단은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일제 그 잔재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데 대신에 일단 우리가 당당하게 일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항상 굽혀가면서 뭔가 좋은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서 아사히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간 이제 무상 뭐 임대 이런 식으로 조건 내걸고 억지로 유치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아사히 글라스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도레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혜택을 많이 준다는 조건으로 불러왔을 때는 저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좋은 조건으로 하게 나오지 뭐 고자세로 나오지 저자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도레이 문제를 하니까 뭐 이건 이제 국민 감정도 상당히 그 얘기하면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경제적 논리하고 정치적 논리는 분리돼요. 한일 관계에 뭐 이 감정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치적 논리로 이걸 봐버리면 아무것도 유치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측면만 우선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나 실리를 찾을 거냐. 그러니까 도레이 첨단에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 감정이 더 막 악화됐다. 이러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도레이 첨단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이거 일본 반일 감정을 내세워 갖고 반대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내가 직접 나서서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상당한 예.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질문을 빠뜨렸는데 그 최근에 이제 백성주 선거사무소에서 한 기자께서 아사히가 지금 이제 그 부지를 뭐 바닷가 쪽으로 뭐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지금 사공단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근데 이제 그 나가는 문제가 뭐 폐수 처리 문제 관련이 잘못되어서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즉 부적합해서 나간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백성주 그 차관 전 차관이.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그 5공단에다가 그 아사히를 그 바다로 가는 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사히. 저는 이제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제 폐수 처리 때문에 뭐 저 바닷가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아사히는 지금 가 있어요. 예, 아니 아사히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지금 그 일단 잔류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지 이 자체를 완전히 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사공단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새로 짓는 거를 예, 예. 예, 바다로.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수 처리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폐수 처리를 구미에서 시켜가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냐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수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전에 건강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구미는 그래도 비교적 환경이 깨끗한 도시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첨단 산업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 문제, 오염 문제는 비교적 깨끗한데 지난번에 뭐 오비의 뭐 페놀 문제라는 이런 낙동강의 어떤 수질 문제 지장이 생긴다 하면은 그건 굳이 유치를 해갖고 얼마나 시기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식구합병 이야기 나오면서 구미시에서는 7만 명 이상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그거는 후보님께서 혹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구미시에서 지자체 줄 수 있는 게 7만 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7만 평밖에 안 된다. 예, 지자체가 아니고 구미시 지자체 가면 딴 데도 다 그게 뭐 규정에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5분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7만 평 이상은 못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행정적 구제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19만 평을 확보하는 상황에 있어서 일단 이제 다른 지역들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산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지금 7만 평은 무상으로 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7만 평은 무상에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19만 평은 계산해 보면 1,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좀 제가 드릴 당장 답답하기는 좀 곤란해요. 저도 행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좀 발표를 하는데 이걸 단계별로 지금 진행합니다. 꿈이 있어서 노력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만 평은 되는데 그 이상은 이제 못 주겠다는 얘기는 꿈이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건 너가 중앙에 가서 알아봐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 나오면 그때 가서 단계별로 제가 거래 문제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가져야 보니까 그때마다 또 저도 이제 거래 쪽하고 이제 또 만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또 만나보고 또 그 진전된 상황이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또 시작이 돼서 보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니까 위원장은 누가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고심도 많이 하시고 인정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적하신 것 중에 보면 구미가 자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굳이 그 5공단에 힘들게 지금 거의 신동투자 같은 대기업을 갖다 유치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단단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을 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구미 5공단 부지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 값이 좀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80만 원. 예.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네. 수도부터 가죠. 그때 유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혹시 뭐 다른 땅값을 갖다가 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력해갖고 지금 80만 원을 대폭 줄여가 40만 원을 끝내는 그 외에는 공수기업 유치하기는 그게 우선 승재가 돼야 돼 그러지. 지금 80만 원 가면은 경기도 가지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마 구미시에서 10만 평까지만 운항하는 것도 아마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여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힘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으로 뭐 중소기업을 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넘어서 갖고 기간에 한정 없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9만 명 그 유치위원회를 해서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면은 땅값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만큼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공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환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구미에서 만약에 택지가 나오게 되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를 배제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미시에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을 갖다 조성해갖고 이렇게 단가를 높인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 협상이 필요한 네. 거예요. 이제 정치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나마 그동안에 있는 우리 국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나마 힘을 안 쓰다는 거죠. 뭐 노란 거죠. 네. 그런 문제의식이 그걸 안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노란 결과가 거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그 정치적인 협상을 하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수자원공사를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 굳이 수자원공사 아니라도 원행지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너가 필요 없다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마포에 뭐 구미시가 수정공사 장사하는데 상당히 협조했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협조했죠. 협조했었죠. 지금 뭐 물값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에 해준 거는 저기 그 양포동 넘어갈 때 그 다리 위에 물방울 무늬 뭐 이런 그거하고 전망대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기존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들보다 높이가 낮아요 전망대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